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의 행마 강의를 맡은 이현욱입니다. 자, 그동안의 바둑TV에서 여러 가지 강좌물이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 행마를 주제로 한 강좌물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행마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강좌로 좀 제작하기, 또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바둑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둬야 하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죠. 초반전도 배워야 되고요. 포석, 또 중반, 종반, 그리고 끝내기, 또 전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기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마라는 이 분야에 다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마라는 분야를 정복을 해야만 바둑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30편의 행마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바둑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 행마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배웠던 기본 행마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실전 응용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바둑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수의 행마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배우실 주제가 바로 이 날일자 행마인데요.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행마죠. 자, 이 날일자 행마의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내 귀를 굳힐 때 날일자 굳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화점에서도 역시 이렇게 날일자 굳힘. 자, 이 날일자 형태 행마가 바둑에서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을 때가 많은데요.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 한 칸보다는 이 날일자, 이렇게 삼선으로 날일자 하는 것이 실리면에서도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한 칸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두텁고, 그리고 이 입구자 마늘모라고 하죠. 이 행마보다는 좀 더 발이 빠릅니다. 대신에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이 눈목자로 두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눈목자보다는 발이 좀 느리지만 대신에 이 눈목자는 이곳이나 이 삼삼을 팠을 때 귀에 좀 약점이 있는 그런 맛이 있죠. 이 마늘모보다는 튼튼하고 눈목자보다는 마늘모보다는 좀 더 발이 빠르죠. 그리고 눈목자보다는 좀 더 튼튼한 그런 형태가 날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돌을 공격할 때도 날일자가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이제 날일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날일자가 많이 또 등장을 하는 그런 포석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포석인데요. 자, 이렇게 서로 간에 하점을 차지하고 한 곳을 굳혀갑니다. 자, 날일자로 역시 받았죠. 이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칸은 다음에 백이 이렇게 바짝 다가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맛이 있죠. 좀 더 견실하게 두기 위해서 날일자로 받은 거고요. 자, 백도 역시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귀 쪽으로 날일자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죠. 하나 걸쳐놓고 백이 받으니까 실전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뭐 실전도 그렇고 아마추어 여러분들 바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삼삼을 판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고요. 자, 일종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점을 끊어서 자, 축으로 잡아가고요. 자, 역시 백도 지금 현재는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축머리로 백 입장에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좀 더 멀리 벌려서 축머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곳은 좀 백 흙이 침입하거나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좀 견고하게 둘 때 역시 처음에 배웠던 이 화점에서 날일자 형태로 굳히는 형태로 축머리를 지금 쓴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두어지죠. 자,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현재는 이제 축이 백이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켜둬야 하는데요. 자, 보통은 그냥 한 점을 이렇게 따내겠죠. 하지만 따내는 것보다는 좀 더 능률적으로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나를자 형태로 지켜가는 것이 또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백은 이제 나갈 수 없죠. 나가는 것도 막았고 이 변 쪽으로 이 한 점을 때린 것보다 이 변 쪽에 좀 더 집을 지을 수 있게 좀 용이하게 지켜간 수죠. 이런 나를자도 꼭 배워둘 만한 수고요. 그리고 다음에 백은 이제 이렇게 흑의 진영에 침입하는 데까지가 요즘에 많이 두어지는 그런 최신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수 두어지지 않은 불과 20수 정도 두어진 이 포석에서도 나를자 행마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바둑에서는 나를자 행마를 좋은 행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잘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그 고수의 행마 그대로 따라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초반 포석에서 자주 나오는 이 나를자 행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이 지금 중국식 포석을 포진을 한 모습이죠. 자, 이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나를자 행마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중국식을 흑이 폈을 때 백이 같이 나를자죠. 나를자 행마를 하면서 이 흑의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포석을 자주 둡니다. 자, 이렇게 두면 흑도 같이 나를자로 두게 되고요. 자, 백도 같이 나를자로 굳혀가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자, 나를자는 뭐 공격을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내 귀에서 이 굳힌다고 하죠. 이렇게 내 귀를 지켜가는 굳힘 형태의 나를자를 또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같이 다 같이 나를자로 굳혀가니까 흑이 이렇게 정 가운데를 갈라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에서 이 흑의 이 중국식 모양이죠. 이 모양에 좀 침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역시 나를자 행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걸쳐가는 것은 흑이 입구자로 붙여가고요. 자, 백이 늘게 되더라도 이제는 흑이 이쪽이나 밑에나 위로 이렇게 협공을 하게 되면 백이 원래는 안으로 벌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벌릴 수 없는 상태죠. 흑이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흑도 같이 지켜가게 되면 이 돌은 근거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흑은 이 양쪽에 다 집을 차지하면서 백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의 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걸쳐가는 것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주제죠. 나를자. 역시 이런 형태에서도 나를자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자, 흑의 이 화점에서 바로 나를자 되는 곳이죠. 이렇게 처진 나를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수가 상대방 진영에 침입할 때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 자, 한번 흑의 응수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흑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받아준다면 가만히 늘어서고요. 흑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세 칸을 벌려서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그냥 걸쳐갔던 모양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귀의 흑집은 흑집이 지켜지긴 했지만 변은 백이 이렇게 이립삼전 형태로 벌려가면서 쉽게 근거가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백의 흑의 진영에서 아주 손쉽게 타개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처진 나를자로 했을 경우에 흑이 뭐 받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차렷 자세로 흑이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에도 눈목자 또는 한 칸 더 옆으로 가게 돼서 이곳에 좀 근거가 생기고요. 흑이 어딘가를 침입하게 되더라도 밑으로 붙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습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자, 지금 이런 흑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식에서 흑이 나를자로 굳힌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흑진에 침입을 해 들어갈 때 그냥 평범하게 걸치거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흑에게 일방적으로 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처진 나를자. 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꼭 그 내 돌에서 두는 것이 나를자가 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 돌에서 이런 식으로 나를자 위치가 되는 것도 좋은 곳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흑이 만약에 다른 렇게 한 받는 수도 살펴볼까요?
흙이 뭐 귀로 받지 않고 만약에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역시 나를자 형태죠.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사실 나를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흙도 이제 나를자로 두었는데 이렇게 되면 백도 하나 밀어가고요. 그리고 흙이 늘어서 받게 됐을 때 역시 나를자 행마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이쪽을 막더라도 자, 가만히 내려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흙의 진영에서 살아간 모습이 됐죠. 자, 이건 뭐 흙은 뭐 바깥에를 봉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리면에서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쌍방간에 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역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것이 흙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백도 늘어두고요. 자, 있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세 칸을 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칸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세 칸을 벌리고요. 자, 흙도 여기서 행마가 이렇게 백을 좀 압박을 하고요. 밑에서 받아주면은 뭐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백도 이렇게 같이 한 칸을 띄어 나가고 만약에 이쪽을 차단하게 되면 역시 백은 또 이곳을 침입을 해서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보통 이곳을 한 칸 정도로 지켜가고 백도 역시 나를자 형태죠. 이곳에서 나를자. 네, 나를자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까지가 기본적인 이 흙의 중국식 형태에서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가장 처음으로 되돌려 본다면 자, 이런 형태에서 흙의 진영에 삭감 또는 침입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이 흙 화점에서 이 처진 나를자, 바로 이 형태가 수습의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프로 바둑과 아마추어 바둑에서 기보 한 판씩을 발췌를 해서요. 일명 고수의 행마, 하수의 행마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프로의 바둑에서 나오는 멋진 고수의 행마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아마추어 바둑에서 나오는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그런 하수 행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추어 바둑에서 나온 바둑인데요. 인터넷 3단 정도 되는 바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붙여 늘기의 정석이 등장을 했죠. 자, 백이 보통은 이렇게 벌려두는 것까지가 정석이죠. 흙도 같이 지켜간다면 뭐 가장 무난한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간혹가다 이럴 경우 손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손을 빼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백이 손을 뺐어요. 손을 빼고 뭐 다른 데를 이곳을 두었다고 이런 식으로 손을 뺍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이 백 세 점을 공격하는 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흙의 첫 수는 먼저 이렇게 바짝 공격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자, 이 수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냈어요. 자,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수죠. 자, 백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밀고 나왔습니다. 흙이 두 점머리를 두들기고 백이 빈삼각을 두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 뒀어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두었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하수의 행마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흙이 가장 많이 두는 수, 실수하는 수가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수입니다. 자, 끊어지니까 백이 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뭐 나를자로 씌어간다거나 공격을 합니다. 자, 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약해지죠. 뭐 당장 나와서 끊으면 흙이 대책이 없어요. 사실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 진행은 성립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네, 바로 이 빈삼각으로 나왔을 때의 장면이죠. 자, 이 장면에서 흙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수의 행마를 하고 만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자, 이제는 좀 정답이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나릴자, 바로 이 수가 고수의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의 급소가 될 겁니다. 백은 그냥 이어주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되고요. 이 날일자 교환 한 방으로 백이 근거가 다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쪽으로 호구 쳐서 받으면 역시 늘어서는 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흙이 좋아지겠죠. 백이 뭐 최강으로 둔다면 호구를 치겠지만 이거는 늘어서 백이 같이 뚫고 나가더라도 두 점을 끊어서 이렇게 잡게 되면 뭐 백은 살아는 가지만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실리면에서 흙이 굉장히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혹시 이런 형태에서 백이 빈삼각으로 나갔을 때 흙의 정확한 공격수 바로 이렇게 급소 자리 날일자로 공격하는 수가 바로 고수의 행마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고수의 행마의 주 재료는 국수전 도전 1국 조한승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두었던 대국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백인데요. 지금 바둑을 보시면 흙이 이곳을 좀 한 칸을 띄어서 나간 장면인데요. 이 두 점, 백 두 점이죠. 백 두 점이 한눈에 봐도 지금 위태롭죠. 뭔가 지켜둬야 하는 형태입니다. 뭐 백이 그냥 한 칸을 띄어나가는 거는 역시 이쪽을 뭐 둔다거나 하게 되면 이 백 세 점이 안형이 없죠. 뭐 계속 나가봤자 실속이 없는 형태니까 자, 뭔가 다른 안에서 좀 쉽게 사는 행마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 가장 쉽다면은 이 붙여가는 게 일단 일감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안에서 사는 수. 늘게 되면은 백이 만약에 한 칸을 떼서 나간다면은 지금은 이 흙이 건너붙이는 이 날일자 행마는 항상 이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어요. 이걸 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건너붙여서 끊어버리게 되면 뭐 한 점을 만약에 잡으면 귀가 이렇게 잡히면 뭐 큰일이죠.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렇다고 이곳에서 붙이고 한 칸을 띄웠을 때 이 건너붙였는데 이 귀를 잃자니 흙이 뭐 넘어가거나 아니면 늘어서 차단을 하게 되면 뭐 거꾸로 지금 양쪽이 백이 끊어진 형태가 되죠. 이건 백이 아주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간다면 늘었을 때 한 칸을 뛸 수가 없고 이곳을 지켜야 해요. 지금은 백이 둔다면 뭐 이런 정도로 지켜야 하는데 자, 이거는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봉쇄가 되는 형태가 되고 또는 흙이 두지 않고 손을 빼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뭔가 후수로 이렇게 지켜가는 형태는 좀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흙 두 점을 좀 압박을 가하면서 백도 지켜가는 수 그런 수를 찾아가고 싶은데 자, 이 장면이죠.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정말 이건 박정환 구단만이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고수의 행마, 아주 기발한 행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박정환 구단이 둔 수가 바로 이 날일자로 두는 수였습니다. 자, 일단 한눈에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음에 백이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은 흙의 눈목자 돼 있는 형태가 끊어지기 때문에 흙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여기서 뭐 는다거나 하는 것은 역시 흙이 날일자로 두게 되면 역시 백이 다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이렇게 붙여가니까 여기서 다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귀 쪽을 붙여가는 수를 두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걸 붙여가게 되면 흙이 이곳을 늘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를 둘 수가 없죠. 흙이 빈삼각이 되는 형태니까 이곳은 둘 수가 없고 당연히 끊어가는 수를 두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젖혀서 끊어갔어요. 느니까 차단을 해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뭐 지금 고수의 행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고수의 행마가 맞냐, 백이 오히려 손해본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늘어가니까 박정환 구단이 밀어갑니다. 자, 늘었죠. 뭐 느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갑자기 이곳을 찌르고요. 막아가니까 가만히 이곳을 젖혀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야 박정환 구단의 숨은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가니까 흙이 막아갈 수가 없어요. 막아가게 되면 먹여쳐서 한 점을 따내더라도 단수를 치면 연단수, 촉촉수 형태로 흙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젖혀갔을 때 흙이 받지를 못하고 손을 뺄 수도 없죠. 역시 이쪽을 먹여치면 잡히니까 가만히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가만히 이으니까 백이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가 됐습니다.
빠지니까 흑도 그냥 이어주긴 억울하니까 이곳을 꼬부려서 갔습니다. 자, 백이 만약에 살리면 그때 있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흑이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두어서 두 점을 잡는 수와 또 중앙, 만약에 백이 이곳을 지켜가게 되면 중앙을 씌워가게 되면 이 105점이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자, 이것이 조한승 구단의 생각이었는데 자, 이렇게 꼬부려서 두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이 4점을 박정환 구단은 살리질 않습니다. 살리지 않고 다시 이곳을 나를자를 두어가면서 이 4점을 그냥 버리는 작전을 합니다.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 흑이 이쪽을 다시 잡더라도 백은 또 손을 뺄 수가 있죠. 뭐 이곳을 막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이 4점 잡은 거는 집으로 한 10집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흑도 이곳을 뭐 잡아가지 못하고 이쪽을 계속 받아가는 그런 진행이 됐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백이 이곳을 그냥 평범하게 두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게 두게 되면 흑이 선수를 잡고 뭐 이곳을 둔다거나 또는 이쪽을 뛰어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백이 이 장면에서 나를자를 두면서 그리고 귀를 붙여가니까 흑도 차단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죠. 자,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자, 이 수순들이 너무나도 멋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혀가는 수가 하이라이트죠. 자, 흑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 늘어두고 자, 꼬부려 가니까 여기서 이제는 백이 이 4점을 활용해서 모든 득을 다 봤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집으로도 많이 득을 봤으니까 더 이상은 4점을 살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나를자로 두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 귀 쪽을 백이 선수로 약했던 돌을 살려나가면서 선수를 잡고 이쪽 나를자까지 두어가고 흑은 물론 굉장히 두터워졌지만 이 흑의 두터움이 지금 전국에서 활용할 데가 별로 없는 그런 바둑이 됐죠. 자, 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움을 허용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었죠. 자, 다시 장면도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이곳 나를자, 네, 이 수가 바로 오늘의 고수의 행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실전 본색, 행마의 묘 시간입니다. 프로바둑에서 나왔던 멋진 행마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행마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주제랑은 상관이 없더라도 멋진 행마가 나온 그런 기보들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과연 어떤 바둑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반전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바둑은 얼마 전에 두어졌던 바둑이죠. LG배 결승전 1국입니다. 한국의 김지석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만난 대국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백, 김지석 구단이 흑을 잡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바둑은 김지석 구단이 이곳을 뛰어든 후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백두점을 압박해간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에 뭐 흑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 2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백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멋진 행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뭐 가장 쉽게 본다면 역시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입구자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자, 백이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늘거나 또는 나를자 정도로 나가게 되면 백이 탈출을 하지만 흑도 굉장히 쉽게 수습이 되는 모습이죠. 백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장면에서 바둑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런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일종의 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멋진 행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다음 수는 어디였을까요? 자, 한 칸을 띈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다음 수는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그런 수였습니다. 자, 일단 선뜻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자리죠. 흑이 어떻게 받을까요? 만약에 이쪽을 젖혀서 받는다면 가만히 늘어두고요. 자, 흑도 같이 늘어서 둬야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마늘모로 두게 되면서 이 처음에 침입했던 이 한 점이 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흑이 견딜 수 없겠죠. 실리로 손해가 큽니다. 자, 그렇다고 반발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일감인데요. 이렇게 젖혀서 최강으로 가는 것이 일감인데
백이 만약에 같이 끊어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이은 다음에 같이 늘어서 차단을 하게 되면 이 싸움은 오히려 백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백이 좀 무리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끊어가는 것은 잘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젖혀갔을 때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입구자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로 또 좋은 행마입니다. 흑이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같이 뚫고 나오는 자세가 돼서 기존에 이 붙여서 뒀던 교환들이 굉장히 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기세로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요. 단수를 치니까 그쪽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한 점을 잡아두니까 이곳 하나 이 붙여가는 것을 희생으로 해서 이 흑 한 점을 잡는 데 백이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흑도 여기에 세력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형태에서는 백이 이렇게 눈목자 형태로 쉽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두터운 벽이 쌓여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력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행마. 자, 바둑에서 많이 나오죠. 이 붙여가고 젖힐 때 입구자로 나가는 행마.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 아마 아주 멋진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수의 행마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어느덧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행마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나를자 행마를 준비했는데요. 바둑에서 나를자 행마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나를자 행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